오는 단서 우마군양이었다. 1500년 전 광개토 대왕도 아마 이 길을 따라 계속 서쪽으로 전진해 나갔을 것이다. 서유화의 상류를 지나 시라무렌강 유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버려진 땅이었다. 小将，就是往后啥那个。这是什么田呐？啊，这是什么地啊？这是这算盐碱地，这就算。哦，哎，往后啥就是那个 염전지. 往后搁水一泡，全是个酱油红色。 즉 염분이 많이 함유돼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 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간한 땅에서는 벼들이 조금씩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땅은 개간을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 它这地方就，它说上什么原因，反正往这边拉就一泡就跟酱油那个色通通的，反正全都是死光。你即使你浇的话也白费，你讲种大田更白扯。那你真能栽到稻子地下水一浇，到后来水还能下去呢。 인근의 다른 마을을 찾아가 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대부분의 땅이 염전지였다. 풀이 조금 자라고 있는 땅이라도 일단 파보면 염분이 많아 땅이 검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다. 烟土，这就是烟土，这个发黑，你看这个土质这边还你看这还行的，这个就是碱性最大的这个。 건기에는 강물이 말라버리는 시라무렌강. 이 유역의 염전지는 시라무렌강이 소금강이었음을 암시해준다. 1500년 전 광개토 대왕은 이 강을 보고 염수라고 불렀을 것이다. 당시 광개토 대왕은 서북쪽으로 진출해 나가며 초원지대에 있는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거란족을 정벌했다. 이렇듯 고구려는 중국 대륙 깊숙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서쪽 영역을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가 북한의 덕흥리 고분에서 발견된다. 벽화에는 무덤의 주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남아있다. 이 사람이 무덤의 주인, 고구려 사람 진이다. 벽면에 남아있는 글씨가 진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가 사망한 해는 영락 18년 광개토 대왕 때였다. 그리고 그는 소대형이란 고구려 관직을 지냈다. 유주자사란 관직도 지냈는데 이 유주가 단서다. 무덤의 주인 옆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각 지방을 다스리던 태수들이다. 각자가 담당했던 지역 이름이 얼굴 옆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과연 그곳은 지금의 어디였을까? 첫 번째 태수가 담당했던 지역은 연군. 연군은 북경의 북쪽에 있는 곳이다. 두 번째 태수가 맡았던 곳은 범양이었다. 범양은 현재 북경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벽화 속 태수들은 각각 상곡, 어양, 광영, 대군을 다스리고 있었다. 모두 북경 일대다. 아마도 이 영역이 무덤의 주인이 다스리던 유주였을 것이다.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북방에 이민족들이 남하해가지고 그 왕조를 세웠다가 망하고 하는 그 단명한 왕조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충분히 고구려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세기경 고구려는 한때 북경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간 최강대국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판도는 고구려를 포함한 4강 체제였다. 중국의 강대국들이 매번 왕조를 교체하며 혼란을 겪는 동안에도 고구려만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6세기 말 동아시아의 4강 체제를 바꾸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수나라의 통일이었다. 수나라 통일의 주역은 외손자의 왕권을 뺏어 북주의 왕이 됐던 수문제. 문제는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북제를 정벌하고 새로운 왕조 수나라를 세운다. 남쪽의 진나라마저 멸망시키며 400년 만에 통일 왕조를 이룬 수나라. 결국 요동 지역의 마지막 강대국인 고구려와 시대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다. 梁朝那个地方在分裂的时期呢，那个地方是一些就是地方政权啊，比如说这个少数民族鲜卑建立的什么北燕呐、后燕呐，都在这个地方统治。那个时候高句丽可是就比他强大呀。 啊，比如说这个北燕，基本上就是那个北魏要统一的时候，高句丽就把这个军队都到了这个朝阳啊，就是那个瀛州里头，把那个大抢一空，把人都搬走了。所以那个时候，像这样的地方啊，都在高句丽的强权那个威慑之下。所以说，包括你看北边还有，就今天靠近内蒙古赤峰地区那个地方的这个契丹人，那基本上都是那个听命于高句丽的。 所以那隋朝强大起来，高句丽当然就要跟他发生利益冲突了。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고구려. 고구려를 정복하기 전에 수나라는 결코 동아시아의 1인자로 군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나라가 통일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전쟁의 기폭제가 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598년 고구려가 기병 10,000명을 이끌고 수나라의 전진기지인 영주지방을 공격한 것입니다. 비록 수나라의 효과적인 방어로 고구려는 물러나고 말았지만 수나라의 북방 전진기지에 타격을 주는 데는 성공을 거두게 되죠. 수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고구려가 미리 수나라의 전진기지를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 사건을 발단으로 수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두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우리가 살수대첩으로 알고 있는 2차 전쟁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한판 승부를 보시겠습니다. 612년 4월 수양제가 이끈 수나라 100만 대군은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진격했다. 중국 요령성의 요양시. 고구려의 관문이었던 이곳에 요동 지역 최고의 요새였던 요동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 도시 속에서 요동성의 흔적을 찾아볼 길은 없었다. 1400년 전 이 일대를 둘러싸고 있었을 요동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